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에서 11번 보통 과학기술 중에 기술 지문이고요. 플라스틱 지문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학생들이 만약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고 지문 읽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멈추고요. 한번 풀어보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강의 용도로 듣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가볍게 본다면요. 플라스틱은 첫 번째 문단이네요.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는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의 중합에는 이게 EBS 연계와 관련해서 출제된 지문이긴 한데 연계 교재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연계에서 갖고 있는 배경식도 그렇고 원리 방법도 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는 거죠. 중합과 관련된 얘기네요.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해서 결정 영역은 이랬고요. 문제들이 쭉 있네요. 8번, 9번, 10번, 11번. 11번은 어휘 문제고요. 자,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문 분석입니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중심 화재가 플라스틱이네요.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 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에서 온 말로, 그러니까 말의 기원이네요.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 이게 뜻입니다. 보통 성형이란 말과 조형이란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형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플라스틱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 환경이 더욱 빨리 악화되고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합물이다. 열과 압력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이 방법이네요.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작은 분자가 반복 연결되는 게 중합이고 그래서 거대 분자래요.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공유결합.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분자도 나오고 원자도 나오고 거대 분자도 나왔거든요.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선생님, 전자도 나왔어요. 문과 학생들이라면 머리 아파. 이과 학생들 중에 물화생 중에 화학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전자 알아 인 거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충분히 독서 지문에서 나왔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인 거죠. 공유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공유결합의 뜻이네요. 공유결합되면 안정된 겁니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쌍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그냥 막 넘어가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얘기인데 플라스틱은 어떤 거냐?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분자 화합물인데 무엇을 통해서 열이 가해지고요. 압력이 가해지면 만들어지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근데 플라스틱은 작은 분자가 반복 연결된. 그러면 플라스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읽을 때 능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플라스틱은 분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반복 연결된대요.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 거대 분자인가 봐. 거대한 분자인가 봐. 단위체들은, 그러니까 이게 단위체, 이 분자 하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유 결합돼야 어떻게 되는 거냐? 안정되는 겁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자 안에서 원자들이 있는데 원자들이 딱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와. 얘도 전자를 하나 내놓고요. 얘도 전자를 하나 내놓는데요. 그럼 전자가 두 개네요. 근데 이게 한 쌍으로 이루어지면 이걸 뭐라 하느냐?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다른 쌍이 있고 또 다른 쌍이 있어서 쌍이 요 빨간색 쌍, 노란색 쌍으로 결합되게 되면 이렇게 결합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한대.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주문하냐면요. 천천히 읽을 것. 천천히 정확하게 읽고 나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 획기적으로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글로 쓰여진 게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수식을 써보고요. 글로 쓰여진 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수식을 써보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능동적 읽기고요. 최근에 추론은 그와 관련돼서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걸 EBS 연계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출을 통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공유하는 전자쌍이 하나, 둘, 하나보다는 두 개가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강해진대요.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 될 때 안정된다. 수치 정보긴 한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8개 될 때 안정된대요. 8개가 안정입니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자보다 탄소 원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네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공유 결합은 8개의 전자가 될 때 안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탄소 C입니다. C. 선생님 탄소가 C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상식입니다. 어쨌든 탄소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에 이용된다. 다양하게. 됐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플라스틱이 고분자화 합물이고 열과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거대한 분자는 분자들끼리 반복 결합되는 거다. 그 분자 하나는 공유 결합 8개의 전자로 안정되는 거고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는데 중요한 정보가 있었네요. 이 쌍이 결합된 쌍이 많을수록 결합력은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계속 가볼게.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과정. 선생님, 이젠 중합과정. 공유결합도 어려운데 중합과정. 어쨌든 정리해놓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요, 지문을 읽을 때 정리하는, 머릿속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게 능숙하지 않다면 간단하게 옆에 메모를 해놓고, 제가 해두는 정도는 이 정도거든요. 해놓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선생님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것도 숙달되면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만들어지는데 머릿속에 아프기 시작하죠. 문장 끝까지 읽어볼게.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자, 놓치면 안 됩니다.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A가 B보다 끊어지기 쉽다라고만 넘어갔거든요. 끊어지기 쉽다란 말은 결합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결합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합력이 약하답니다. 여기에 제가 이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 원자가 2개가 있고요. 수소 원자가
H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중결합이 돼 있고요. 단일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그려요? 저도 옛날에 화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화학식을 그려보니까 이 정도를 그리게 됐는데 이것만 그리지 말고 이걸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자를 두쌍, 여기도 전자를 놓고 있는 거고 여기도 전자가 있는 거고요. 두쌍, 여기도 전자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다 그리면 시간 다 지났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중에요. 이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지기 좋대요. 즉 결합력이 여기가 끊어지기 쉽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칠게요. 됐나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틸렌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에틸렌 중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지 말고 에틸렌 중합의 방법 중에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자, 열이 들어가네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 불안정해진대요.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이 가진 단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그러니까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만 같은 방식에는 이 앞에 방식인 거죠.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까지만 해놓고요. 다소 길지만 한 번쯤만 이 그림에서 해볼게요. 이 그림 그냥 준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려본 게 아닙니다. 끊어지기 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끊어지기 쉬운 부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요거 하나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에틸렌은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럼 결합돼 버리면 남는 애가 있겠죠. 요 남는 애는 단일 결합하는 겁니다. 하고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애는 이게 끊어져서 너덜너덜 했겠죠. 그러면 얘는 안정됐는데 이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부분 이게 끊임없이 다른 거랑 연결된대요. 다른 거랑. 이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합돼서 안정,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합돼서 안정,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합돼서 안정,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합되는 안정인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자,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 풀어봤다면요. 정답률이 후덜덜하거든요. 한 7, 8명 가까이가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오답을 골랐습니다. 그것도 찍는 수준이었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기억.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 자,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은 지금 갑자기 놓치면 안 되고요. 열과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 플라스틱이니까 일종의 플라스틱인 거고 중합 과정을 통해서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까지죠. 즉 이런 놈이 계속 가고요. 이만큼 지울게요. 이렇게 계속 가고 또 다른 이러면 탄소가 있고 HH 이중 결합돼 있고
단일 결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하나 끊어졌다고 칠게요. 이쪽으로도 계속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안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인데 그럼 이거 전체가 뭐가 된 거냐? 분자가 반복 결합돼서 거대한 분자가 되고 이거 전체가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에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결정 영역이 있대요.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 컨트롤할 수 있고요.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런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특성이네요. 밀도는 높아지고요. 단단해지고요.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평가원이 자주 쓰는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민감의 반대말은 둔감이거든요. 둔감해진대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해 둔감해지면 화학물질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으니까 열에 강한 겁니다.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끝났거든요.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이쪽에 어떤 거냐면 여기는 결정 영역이 있어요. 결정 영역은요. 결정 영역은 전체 중에 부분인데 결정 영역의 비율이 이제 이렇게 볼게. 결정 영역의 비율이 많을수록 높다 혹은 많다라고 해요. 결정 영역의 비율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자, 높을수록 유연하지 않은 겁니다. 유연성이 떨어진대요.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가공성도 떨어진대요. 불투명해진대요. 투명성도 떨어진대요. 대신 밀도가 높아진대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요. 자, 이 부분 지우고요. 결정 영역이 많아지면 그 비율이 높아지면 유연하지 않고 가공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는데 밀도가 높아지고 화학물질 다음 무엇에 여기 열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 영역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아주 투명한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불투명한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유연한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유연하지 않은 경직되어 있는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겠네요. 됐나요?